우리가 다음 기말을 준비하기 전까지 8회에서 9회 정도의 수업이 남아있습니다. 정규 수업이요. 그때 동안 우리가 다음 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모든 문법 부분은 커버 다 할 거고요. 1차적으로 당연히 커버하겠지. 별로 안 되니까 그거 커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번처럼 학기말고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문법 인증제 시험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빨리 줘봐. 네, 넣어주세요. 정규 시작됐어. 컴온. 오늘 먹으러 왔구나. 이거 다 줬어. 네? 까줬어?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디 여행 갔다가 나 여행 갔다가 아들이 여기 깨물어가지고 지금 여기 애들은 자고 있으면 나 거기 깨물었어. 그래서 내가 잠자다가 갑자기 멋지게 생각네. 일단은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끄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복습을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뭘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가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글이 멀지도 않아. 바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는 동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동사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위치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스위치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지능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 스위치 문제가 수능 29번 문제에서 괜히 60% 이상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스위치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껴있는 이 수식 구간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어쩔 때는 한 3줄에서 4줄 이상 덕지덕지 붙게끔 되어 있는 걔들 다 제하여 놨을 때 스위치를 할 수 있는 점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것이 저번 2시간 동안에 나갔던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봄학기 부분에는 3회차 수업이 됩니다. 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동사라는 기본 품사를 나가고 있고요. 이 동사는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설계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장 한 개를 완성시켜서 그 문장이 여러 가지 흐름에 맞춰서 글이 쓰여진다면, 문단이 된다면, 그리고 그 문단이 또 여러 가지의 흐름에 맞춰서 쓰여진다면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문장 하나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의 법칙은 5가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죠. 그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뭐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동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줘야 돼? 영어의 시작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내 아들 영어 공부하는 방식 내가 미리 딱 짜놨다고 했잖아. 나는 이미 짜놨어. 걔는 딱 그 에이지가 딱 되잖아. 6살 알파벳을 구별할 수 있는 에이지가 되고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에이지가 되잖아. 7살. 그러면 눈 뜨자마자 1형식 동사들 위에다 딱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서 치카치카 할 때 2형식 동사들 붙여놓은 거야. 아, 얘 뒤는 주격보구나. 그리고 이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다 3형식 동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3형식 동사들 거기에다 막 붙여놓은 거야. explain, 설명하자, rise, 등등등 쭉 붙고, 4형식, 5형식 동사들은 이제 잠자기 전에 옆에다가 이제 야광으로 붙여놔가지고 얘네들은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쓰는 거야. 5형식 동사들은 좀 딴방을 만들어놔야 돼. 걔네들은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렇지? 이 5형식 동사들은 뒤에 목적격보로 효용사, 명사들이 온 얘들, 효용사가 주로 온 얘들, 명사가 주로 온 얘들, 5형식 동사들. 사역 동사들 애들 리스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직각 동사 리스트 넣어놓고, 그치? 그렇게 해서 동사들을 어떻게 구분지어 암기시켜 놨을 때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건 이 5가지 룰 중에 공통적인 공통 분모니까 이걸 모르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 아들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2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를 지네들이 구분했을 수 있을 때 그 뒤에 구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어는 끝이 났다. 단어만 암기하면 된다. 이게 내 영어에 대한 지론이기 때문에 너네들도 늦지 않았어. 지금 뭐 해주면 돼? 빨리 동사를 형식별로 구별할 수 있게끔 빨리 솔팅해놓으면 돼. 그러면 문장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문장 만들면 문단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아카데믹한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아카데믹한 글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흐름에 맞춰서 글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아이디어 전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취중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1학 15일까지 동사를 암기해주는 건 너의 파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파트는 뭐가 되냐면 총 4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1, 2, 3, 4 그렇죠?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외워놓은 이 동사들을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뒤에 s를 붙여 쓸 것인가, 즉 단수냐 복수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위치 자체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치? 대신 스위치 자체의 메커니즘은 너무 쉬웠단 말이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면 얘네들에 대한 뭘 맞추면 되는 거야? 단수일 때 단수로 형태 변화시켜서 맞춰주면 되고 복수일 때 복수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언제 끝나?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면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해줘야 돼.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는 건 아까 전에 수업 초반에도 말했지만 주어와 동사 사이를 스위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려면 같이 붙여놓으면 방해가 절대 안 되겠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7가지의 수식 구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7가지 수식 구간들은 뭐가 될 수 있어? 중첩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첩된다. 명사로 끝만 난다면 끝이 엔딩이 명사로 끝나면 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계속 중첩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첩되는 것 때문에 주어가 여기 있으면 동사가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몇 줄 사이에? 막 7줄, 8줄 사이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7가지 수식 구간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버리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이 스위치, 특히나 이 비알반에서 특목자사 고반에서는 스위치는 요걸 공부시키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이니까 빨리 가보자. 뭐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물어보면 다 대답하면 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 하나, 둘, 셋! 5가지. 그치? 5가지.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5가지. 영어에서 딱 5가지 이상 이하가 아니고 딱 5가지만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됩니까? 명사. 그치? 그래. 명사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명사 부가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대명사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시험 범위 다 겹쳐있던 얘들입니다. 그쵸? 대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 동명사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명사. 자, 네 번째 투부정사입니다. 기억나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좀 암기가 요구되긴 하지만 명사절이라는 얘가 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대신 명사절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 명사접사를 체계적으로 19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19가지를 암기하고 그 19가지에 따라서 뒷따라온 절이 완벽할지 또는 불완전할지를 여러분들이 세트로 암기해놓고 뭐 제약되는 거 있으면 제약되는 거 공부해놓고 해서 주어 자리로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거, 인지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다. 그리고 이 명사, 대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 있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눈으로 파악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아니야.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니까. 눈으로 그냥 파악하는 거야. 단수구나, 복수구나. 투부정사, 동명사는 여러분들 뭐 해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즉, 시작이 있다면 그것의 끝이 어디에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묶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 투부정사, 동명사가 주로 나왔을 때 실수가 유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투부정사 구, 즉 다시 말해 끝, 엔딩을 어디로 끊을지 잘 모를 경우 이상한 애가 남겨져가지고 술취해 이상하게 되거든. 동명사도 똑같아. 동명사도 동명사의 시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VING는 다 알아. 하지만 VING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그 엔딩 부분까지 같이 묶어내는 걸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스위치를 실수한다. 그래서 동명사 구와 투부정사 구를 뭐에 따른 동사의 종류에 따른 이 구를 정확하게 매칭시켜 놓을 수 있다면, 묶어낼 수 있다면 절대 실수가 나올 수가 없다. 얘들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단수 취급해주면 되는 거라고 했었어. 명사절도 뭐가 됩니까? 명사접사를 인지한다면 뒤에 절까지 묶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얘도 뭐가 됩니까? 단수 취급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로 배울 수 있는, 주어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빠르게 설명한 겁니다. 동사는요, 일반 동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비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동사는 단수일 때 뒤에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복수일 때 뭐가? 동사의 원형이 사용된다. 그렇지? 이 단복수 부분이 여러분들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내신 때 꼭 이거 갖다 실수를 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거든요. 미송 중에서도 수일치 갖다 틀린 애들 한두 명이 아니었어. 한 명은 틀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도 수일치에서 틀린 사람 있나? 뭐야 있었어. 비동사 같은 경우도 자 단수일 때는 뭐가 됩니까? is나 was가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복수일 때는요 뭐 a나 we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 수일치 자체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다. 어렵진 않다. 어느 정도만 외우면 매칭 시키면 되는 거지. 자 본론으로 가자. 아는 거니까 안 좋은 거지, 그치? 여기 빨리 능동태 수동태 설명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할 거야. 모의고사도 봐야 돼. 어법 모의고사 문제들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준비해놨어. 프린트로 공부시키려고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쉬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생명 연장이 된 것 같은데 육모가. 자 어쨌든 간에 봐봐. 자 주어가 뭐로 끝난다면 엔딩이 명사로 끝난다면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 명사로 끝난다면이야. 명사가 주어 나오면 student가 명사로 나올 수 있지, 그렇지? student도 명사로 끝나는 거겠지. to play soccer도 soccer로 끝난 거니까 명사로 끝나는 거겠지, 그렇지? playing soccer도 동명사가 주어 나오고 명사로 끝나는 거. 명사로 엔딩이 된다면 일단 전제 조건이야.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후치 수식할 수 있는 몇 가지 존재가 있다? 7가지 존재가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는 얘가 명사를 후치 수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아무 형용사나 막 그냥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girl pretty 이라고 누가 얘기해? she's a girl pretty. 또라이지. 말도 안 되잖아. She's a girl pretty. She's a girl smart. 완전히 영어를 잘못 배운 겁니다. 이해됐죠?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항상 간단 명료를 추구하는 게 영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걔는 반복되는 단어 쓰는 것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반복되는 건 대동사 써버리고 반복되는 건 인칭대명사 써버리고 지시대명사 써버린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막 효용사를 뒤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앞에 집어넣어서 pretty girl 이렇게 나온다고. smart girl 이렇게. 그럼 명사 뒤에 빠진 효용사들 뭔가 특정한 법칙이 있다고. 그 법칙이 뭐였냐 봤을 때 이 효용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등에 뭔가를 업고 있을 때 수식을 받고 있을 때 얘가 명사를 후치 수식한다는 부분이야. 첫 번째, 이 효용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의 역할을 한 얘들이 부사로서 이렇게 이 형용사를 꾸미고 있을 때 이게 등을 같이 엎은 상태에서 이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a teacher responsible for teaching English is here. 영어를 가르치는데 책임감 있는 선생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Students prepared to take the test 가 나온다고. 그치? prepared 준비된 학생이야. 그치? to take the test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자, 형용사인데 뒤에 뭐가 붙은 거야?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로서 부사적인 역할로서 등장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에 업고 나와야 돼. 근데 가끔씩 보면 이게 생략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there are many books available 이렇게 나올 수 있어. There are many books available. available books 써도 되지만 books available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 왜냐면 뒤에 at the store라는 부분이 서로 공유되고 있을 때 굳이 그 목적지가 공유되고 있을 때 안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되고 있는 사용 가능한 책들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점이 어딘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상황일 때는 뭐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할 경우에는 등에 업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치? 그리고 얘가 아무 때나 막 등에 업고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pretty 같은 경우는 형명이나 전명이 갖다가 투부정사나 전명이 갖다가 수식을 못해. girl pretty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수식이 나올까? 못 나온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형용사인데 뒤에 전명이나 투부정사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옛날부터 우리가 외워놨던 조합들 있잖아. 수거적 표현들. be able 투부정사, be ready 투부정사, be 하고 난 다음에 뭐 형용사하고 전치사 나왔던 얘들 있지. 그 리스트들이 죄다 뭐가 될 수 있냐면 명사 뒤에 빠질 수 있는 형용사들이 될 수 있구나. 걔네들을 외워놨던 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뒤에 넘어가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얘에 대한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대? 축약이 됐을 때야. 근데 이 축약이라는 것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었지. 첫 번째 버전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일반 동사가 축약됐을 경우야. 하지만 우리가 축약됐을 때 비동사가 축약되는 것을 나는 버전 2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비동사가 아무 때나 축약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동사가 축약되려면 뒤에 전명이나 투부정사가 수식을 받고 있을 때 축약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줬던 students 하고 난 다음에 who are ready to take the test 이렇게 나왔었죠. 하지만 who are가 생략될 수 있었던 이유는 ready to take the test라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의 구역 요 형태가 맞춰졌기 때문에 who are가 생략된 거야. 그렇지? 여기 보면 a teacher 하면 who is responsible for teaching English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who is가 어떻게 생략된 거야. 왜? 형용사 뒤에 전명이라는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등에 업고 있잖아. 이 부사의 개념을 등에 업고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버전 2 비동사가 날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형용사는 뭐가 대체할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요. 전명의 역할 자체가 예전에 기본품사라고 했을 때 전치사 부분을 설명했단 말이야. 물론 우선 모를 수도 있어. 내가 기본품사 했을 때 없었으니까. 그치? 하지만 기억하지? 기본사 전치사에 대한 설명했을 때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인 명사랑 같이 세트 지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 그치? 그럼 전명이는 형용사는 부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맞지?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대체한다 라고 봐줘야 돼. 그러면 students, a student in pain is here. 무슨 뜻입니까? A student in pain is here. 그치,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이 여기다 라는 뜻이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students겠지. Students who are in pain are here. 그치?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있다.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 Students in pain are here. 이것 또한 주격 관계 대명사의 축약으로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치? 자, 같은 맥락이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는 누가 수식할 수 있어? 효용사가 수식할 수 있어? 그럼 효용사는 누가 대체할 수 있어? 분사가 대체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분사는 뭐야? 현재 분사니면 과거 분사가 나오겠네? 그럼 걔네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명사를 후치 수식할 수 있어. 왜? 효용사가 후치 수식할 수 있어. 이거는 개똥같은 설명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치? 왜 그러냐? 만약에 이렇게 알려주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 지을 수가 없어. 효용사를 대체하는 건 분사기 때문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명사를 후치 수식해. 그럼 어떻게 현재 분사와 어떻게 과거 분사를 구분하나요? 답을 못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왜냐면 분사가 효용사를 대체해준다고만 말해주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설명은 어디까지 설명이냐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의 설명이야. 명사를 누가 수식한다? 분사가 수식한다. 왜? 분사는 효용사니까. 대체될 수 있으니까. 이건 개똥 같은 설명이야. 이걸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나온 건데 이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뭐까지 설명해 줘야 되냐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의 버전 1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 동사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그걸 봐줘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일반 동사가 등장하면서 a student 하고 난 다음에 who attends this class야. 이 반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은 can get 100% 100점 받을 수 있어. 이 말이 나오면 맞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선생님 평균 98점이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a student who 하고 난 다음에 attend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능동태는 뭐로 바뀌는 거야? ing로 바뀌는 거야. students 한 다음에 who is interested in this class야. 그러면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이 반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이야. 그럼 뭐로 바꾸면 돼? student who is interested in this. student interested야. 수동태는 BPP에서 PP만 남기기로 했거든. 그 룰을 안다면 우리는 명사 뒤에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에 대한 부분은 뭐로 볼 수 있냐? 솔직히 말하자면 나중에 테크닉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동사는 기준이 뭐야?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봤겠지. 그래서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뭐가 뜬다면 명사가 뜬다면 그에 쓰면 되는 거고 뒤에 뭐야 수식어구인 부사나 전명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수식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PT에 써주면 된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이야. 기준과 예외를 구별할 수 있다. 삼형식 동사가 기준이 된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수업이 딱 맞는 수업인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말하고 있을 때 원소리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보면 4번이 기준이에요. 기준. 정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중간까지인데 4번이면 기준이잖아. 중간이잖아.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요 위쪽은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게 아니라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한 축약으로서 뭘 하는 거야? 몰아놨습니다. 주관대 축약이 1, 2, 3번이야. 얘를 기준으로. 즉 다시 말해 우리는 관계 대명사와 그리고 관계 부사를 뭐의 기준으로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사람일 때 후흠 that, 사물 때 that 또는 which 쓸 수 있다. 또는 어떠한 명사에는 상관없이 그 명사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는 이 관계대명사의 4인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렇죠? 그 4인방을 다 적어낼 수 있어야 돼. 지금 펜 던져놓고 써. 그러면 다 써야 된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너네들은 너네 레벨이라면 너네 특목자사고 갈 거 아니야. 그치? 다 포고 옷 입고 댕길 거 아니야. 그치? 너 어디 갔구나. 미추어 외고 인천 외고 갈 거 아니야. 그치? 어디? 외고? 어디? 미추어 외고. 그때 모르겠어요.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좀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생기부를 이쁘게 꾸밀 수 있게끔 방향성에 맞춰서 꾸미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너무 늦게 생각하면은 아 나 가고 싶은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줄 시간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관계 부사도 4인방이 있겠지. where, why, how라는 얘기를 4인방 걔네들 자체에 따라서 봐주면 되는데 얘는 축약이 안 되고 그렇지? 얘는 축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좀 봐줘야 된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축약이라고 보기에는 전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replace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바뀌어서 사용되는 거지. 그치? 그걸 좀 기억하면 돼. 자, 오늘은 이제 요약만 해주는 겁니다. 5번째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5번째는 얘에 대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보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whom 나올 수 있고요. whom 나올 수 있고 that 나올 수 있고 which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that만 나온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요 셋이 될 수 있어. 상관이 없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 결정해주면 돼. 하지만 that을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여기다가 목관대라고 여러분들 적어놨을 때 여러분 이해하려면 뒤에 뭐가 없어야 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야? 문장은 다 있어 보여서 완벽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아, 문장이 완벽한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야 봐봐 전치사 뒤에 목적 없잖아. 이거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해돼야 요 2번이 이해돼야 전치사를 어떻게 요 앞으로 던져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바뀐다라는 요 개념이 이해가 돼. 이게 다 이렇게 한 플로우가 되는 거야. 이게 플로우가. 요걸 이해했을 때는 요걸 이해 못해. 하지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된다? 얘가 앞으로 이렇게 던져진다? 그럼 전치사니까 앞으로 던져진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역할을 대체하면서 완벽한 자를 받을 수 있고 이걸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플로우를 좀 봐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는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랑 전혀 상관없는 투부정사 파트가 되겠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앞에 나오는 이 명사 자체에 대한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할 명사, 뭐뭐 할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나오면 여러분 투부정사 파트 요번에 시험범위에 포함됐던 사람 좀 들어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치? 동아윤 포함됐었지. 그치? 그럼 동아윤은 이 형용사적 용법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줄 때야. 그럼 이 동사에 대한 빨리 뭘 봐줘야 돼?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만 형식을 봐줘야 돼. 그래서 타동사 베이스냐 자동사 베이스냐에 따라서 전치사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전치사의 유무를 통해서 목적어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선택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자 7번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 바로 동격을 표현해주는 부분이거나 또는 추임새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동격이나 또는 이렇게 추임새 역할이나 삽입구나 제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개념은 같아라는 걸 설명해 줄 때 컴마와 컴마를 써서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힌트를 좀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애들이 명사로 끝난다면 무한 반복으로 중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주어하고 동사에 대한 스위치 문제들은 걔네들을 차근차근 배제시켜놨을 때는 쉬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스위치에 대한 강조 부분 할 건 다 나갔고요.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능동태, 수동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교재에서는요 순서가 시제를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가 나가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문법은 제 방식대로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가르친 게 이 학원 일을 한 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야. 네? 봐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동사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야. 능동태와 그리고 수동태에 대한 이해야.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보자. 능동태, 수동태. 적어야 돼, 이것도.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고. 능동태, 수동태.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보죠. 그게 자유공 영혼이었구나. 이거 봐봐. 연필 여기 있구나. 펜 들고 선택했어. 연필 약간 뭉퉁한데 괜찮겠니? 그래서 혹시 몰라서 2개 주니까 눈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서 봐. 아! 벽지 봐봐. 깔끔하지? 이제 선생님이 다 보고 있어. 누가 뭘 적는지. 낙서한 적 없지? 여기 낙서 저기 보면은 있어. 신정민 강님 누구 있거든? 네, 걔는 내가 나중에 잡히면 이제는 바로 볼 수 있어. 깨끗하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야. 형태야. 형태는 감각으로 익히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야? 형태는 눈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감각으로 느끼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야, 형태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지? 능동태 수동태는 무조건 눈으로 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막 해석으로 보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동태 수동태는 눈으로 구별하는 거다. 너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그래, 이거 봐. 그래, 에디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가 없다. 수동태는 B 플러스 BP의 조합을 갖고 있으면 수동태다. 형태는 눈으로 보는 거지 뭐 해석을 개념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럼 끝났어 벌써.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다. BPP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를 것인가? 동사에 대한 2형식, 5형식까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 문제 푸는 데서 가장 빠른 쇼컷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냥 답안지를 주는 거야. 이거 그냥 답안 시트거든.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 이게 제일 빠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항상 기준을 줍니다. 기준. 그리고 예외. 기준과 예외 파트로 나눠서 공부시키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는 동사단에 밑줄 쳐놓고 능동태 쓸 거야, BPP 쓸 거야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갖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일단 밑줄 쳐있는 그 부분이 BPP로 나오든 아니든 간에 이 동사가 무슨 동사가 돼 있는지를 봐줘야 돼. 삼형식 동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동사가 주어 동사 목적만 딱 나오는 삼형식 동사인가 그거 갖다가 능동태 수동태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아닌가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냥 이거 딱 고민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돼. 이해됐어? 밑줄 쳐있는 이 부분이 BPP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삼형식 동사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이 룰 따라가면 됩니다. 능동태 즉 다시 말해 VT, 삼형식 동사의 BPP가 아닌 형태는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 이건 여기 다 해보자. 삼형식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와야 돼? 아 목적어 와야 될 거 아니야. 명사 와야 된다고. 명사. 아니 명사 계열들이 오면 된다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명사. 그럼 명사라고 하면 명사만 꼭 찾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명사와 명사의 식구들을 다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딸린 얘들. 명사 계열이라고 쓰면 되겠죠. 명사 계열. 그럼 수동태는 뭐가 됩니까? 아 B 플러스 PP 되네. 그럼 이 PP가 뭐로 만들어진 거야? 당연히 VT, 삼형식 동사로 만들어진 과거 분사일 때를 의미하는 거겠지. 기준은 바로 뭐냐?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본다. 왜? 항상 퍼센티지 숫자 부분이거든. 그렇지? 확률 싸움이야. 뭐가 가장 많이 나오겠어 동사로? 삼형식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쳐줘야 되냐? 항상 동사는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가르쳐줍니다. 그건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한 번 다 자꾸 막 문들어 야! 잡아. 왜? 동사 뒤에 뭐가 그래? 명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걔네들은 형식별로 나눠서 동사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냥 뭐야? 동사 뒤에 뭐가 나와? 문법 처음 배울 때 명사형 이렇게 외운다고. 삼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알려준다는 거야.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모든 나라들에서. 예? 자 보자. 그러면 BPP야 수동태야. 그럼 얘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이걸 좀 이해해 주려면 예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수동태에 대한 제1 정의가 있어요. 정의. 수동태 B 플러스 PP라는 요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능동태 문장에서 뭐가? 목적어가 주어로 가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만 뭐가 될 수 있어?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동태는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갔을 때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이 그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왜? 수동태의 정의가 뭐야?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지만 되는 게 수동태거든. 수동태는 아무렇게나 그냥 태생이 PP가 없어. 무조건 능동태에서 바뀐 얘들이 수동태야. 이해됐지? 요 개념이야. 얘는 애초에 이렇게 생긴 얘가 아니라 능동태가 있었는데 걔가 바뀌어야 된다고. 뭐가 됐을 때?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갔을 때.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PP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문 보자면 옆에다 쓸게요. 이거 좀 지우면 되니까. Soccer is I play soccer. I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해. 그냥 전형적인 삼형식 문장입니다. 얘는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면 soccer. 하고 난 다음에 is played입니다. 여러분들. 자, 축구는 플레이 된다. B 플러스 PP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by me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이거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만약 축구가 누구에 의해서 플레이돼서 자체가 물어봐진 상황이라면 바이미는 꼭 필요한 정보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축구됐다, 플레이됐다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별로 이렇게 문맥상 필요가 없어. 축구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한 개념이야. 문맥상. 그럼 바이미는 안 써도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해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스페시픽한 사람, 이 행위를 구체적인 사람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꼭 써줘야 되고 일반인이 했을 경우는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야. 정확히 말하자면 제너럴하게 말하자면 문맥에 따라서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얘의 역할이 무엇이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하는 역할은 방법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식으로 이행된 거야? 얘로 인해서 이행된 거잖아. 그렇지? 부사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안 써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렇지? 수식의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수동태인데 뭐로 만들어진? 삼형식 동사로 만들어진 수동태는 부사와 전면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요 룰이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야. 부사나 부사 분화 또는 부사 절과 같은 얘들이 부사가 한다는 건 부사 역할을 준 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고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대체해서 나올 확률이 또 높겠지. 그래서 이러한 얘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됩니다. 물론 부사도 안에 전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빼놓은 이유는 가장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게 될 대부분의 능동태, 수동태를 골라라라는 문제는 기준을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삼형식 동사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뭐가 된다? 예외 부분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게 답안이야. 이게 답안. 그러니까 뭐부터 하면 돼? 오늘 밑줄 쳐져 있어. 동사를 봐. 삼형식 동사야. 기준을 따라가면 돼. 삼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럼 뭘 따라가야 돼? 요걸 따라가면 돼. 색깔 좀 바꿔. 색깔 좀 바꿔서 보자. 꽝이야. 오케이. 예외입니다. 어떤 게 있냐 봤을 때 기준이 아닌 거, 삼형식 동사가 아닌 나머지를 생각해봐. 그럼 5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뭐가 남았어? 1, 2, 4, 5가 남았지. 그렇지? 1, 2, 4, 5 동사들이 다 예외야. 자, 능동태야. 능동태라는 건 BPP 아니야. 아니지. 형태로 구별하면 되잖아. 근데 이 능동태라고 생긴 얘가 뭐로 만들어진 거라면 1형식 동사로 만들어진 거라면 또는 2형식 동사로 만들어진 거라면 뒤에 목적어는 안 오겠지. 기준은 안 따라가겠지. 왜냐면 1형식 동사는 걔를 쓸 문장이 끝나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He arrives. 그는 도착했다. At the airport. 전사 플러스 명사. 에어포트에. He arrives early. 도사. He arrives. 그는 도착했어. 끝낸다고.
요 개념이야. 이형식 동사니까. 능동태라고 죄다 명사 뜨는 게 아니야. 그 동사를 내가 뭐로 볼 수 있을 때, 그 동사를 자동사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외를 볼 수 있는 거야. 즉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내가 말했지만 눈 뜨면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해놓은 얘들이 이러한 능동태, 수동태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야. 네? 야, 일형식 동사인데 당연히 뒤에 부사나 전명이나 아무것도 안 하지. 능동태여도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잖아. 이형식 동사하면 여러분이 주어 자체에 대한 주격 보호가 등장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명사 아니면 뭐야? 형용사가 등장해서 명사는 뭘 표현해주는 거야? 앞에 있는 주어랑 같다는 동격이고 형용사가 나온다면 성격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문법을 좀 더 배운 사람은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명사를 배신하기 위해서 뭐 sim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뭐야?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다른 형태로 과거 분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추후에 더 확장시켜서 나가면 되는 건데 그 기준부터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되니까 벌써 능동태의 예외 부분을 끝난 거야. 그냥 뭐에 위임한 거야? 너희들이 암기에 위임시킨 거야. 암기해줘. 암기해. 그러면 답은 여기 있어. 해답진 여기 있는 거야. 대신 너네들이 그 동사를 구별해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외 부분에서 뭐 보는데? 수동태 보는데. 수동태.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태. 수동태는 B 플러스 PP잖아 얘들아. 근데 BPP인데 BPP가 되려면 수동태의 제일 정의가 뭐라고 했어?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1형식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3형식은 기준으로 빠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뭐겠어? 4형식, 5형식밖에 안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동태는 예외적으로 1번 B 플러스 PP인데 얘가 뭐로 만들어졌을 때? V4 수요동사로 만들어졌을 때야. 수요동사로 만들어졌을 때는 뒤에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지금 예외를 공부하고 있는 거다. 예외를 공부하려면 예외가 되는 예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give 예를 줄게 you a car야. 그러면 지금 얘가 목적어가 얘도 되고 왜? 얘는 간접 목적어고 얘는 뭐야? 직접 목적어잖아. 그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우린 지금 뭐 배우는 거야? 기준 배우는 거야, 예외 배우는 거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난 거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려면 뭘 해줘야 돼?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다는 걸 이해해줘야 돼.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건 예외가 아니야.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a car is given to you야. 그치? 그럼 BPP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전명이 나오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걸 봐봐. You are given이야. 너는 받아. 뭘 받아? 라고 했을 때 a car. 즉 다시 말해 뭐가 뜬 거야? 직접 목적어가 떨어진 거라고. 수동태인데 명사가 뜬 거라고. 이 수동태가 뭐로 만들어졌다는 게 보여야 돼. 사형식 동사로 만들어졌다는 게 보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어차피 이거 뭐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사형식 동사지?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나와?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가 뜬다. 즉 다시 말해 명사가 뜬다는 걸 적어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외입니다. BPP인데 뭐로? 수요 동사로 만들어졌을 때 그 수요동사 인지해야 되겠지. 인지가 first야. 인지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면 이거 수동태는 못 보는 거야. 틀리는 거야. 미안하지. 해설지를 이해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업은 들었구나. 해설지에서 네가 틀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수업을 들었고 얘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 수업에 대한 양은 있구나. 하지만 자기 의지가 부족하구나야. 틀린 거는. 왜? 아는데 안 외운 거잖아. 그럼 자기 의지가 부족한 거지. 이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 내가 엑스트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를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너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추후에 점수의 차이가 난다는 거야. 나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는 거야.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동사만 외우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동사만 외워야 돼. 해. 그럼 네가 해야 돼. 내가 못해. 미래에 기다려. 너 몇 형식? 4형식 부족하다고? 머리 대봐. 꽂아. USB 사형식 딱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2형식 부족하다고 내가 더 채워줄게. 얼마나 좋겠어. 그럼 미래고. 그치?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곧 머지않았어. 내가 봤을 때. 그런 노력도 필요 없어. 곧 있으면 뭐 필요해? 그러면 눈 한번 가봐. 매트릭스처럼 막 하다 다 이해된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2번.
자, 그럼 4형식 벌써 끝났어요. 5형식이죠. 아, 5형식 하나만 쓰는데 왜 2번 씁니까? 묶을게요. 5형식 동사는요.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5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일반 5형식 동사. 일반 5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나오니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등장하게끔 하는 애들입니다. Keep it cool. 그치? 그것을 시원하게 유지하라. 그치? 이런 애들이라고. 또는 make it hard.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라. 어? Consider this inappropriate. 나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고려했다. 이런 애들 걔네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일반적인 5형식 동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목적어가 있잖아. 얘는 아니지. 얘는 주로 못 가겠지. 얘가 주로 가. 얘는 BPP가 되겠지. 뭐가 떨어지겠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떨어지겠지. 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번은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PP인데 얘가 뭐야? 5형식 동사인데 여기서 일반이라고 써줘야 돼. 일반 5형식 동사일 때 뒤에 목적격 보호란 얘가 쑥 떨어져서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그냥 나온다는 거야. This is considered. 이것은 이 컨셉은 this concept is considered. 이 컨셉은 고려돼. hard, difficult. 어렵다고 이렇게 나온다. 3번 뭐가 됩니까? 5형식 동사들 중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사역동사가 있죠. 사역동사. 그럼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를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왜? 미래지향적 개념이냐? 즉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B 플러스 PP 뒤에 얘가 V5인데 사역이라고 써볼게요. 사역동사면 뒤에 동사 원형이 떠야 되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 나왔다고? 아니야. 동사 원형이 수동태여서 뒤에 나올 때는 투부정사 씁니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 정도의 룰은 기억해줘야 돼요. 이 정도의 룰은. 투부정사 뜬다. 그럼 4번 볼게. 4번. 4번은 뭐야? 봤을 때 B 플러스 PP야. 얘가 V5. 5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 중에 뭐가 있어? 지각동사가 내가 존재한다. 지각동사. 그렇죠? 여러분 지각동사는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과 또는 내가 그 지각하고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 행위가 벌어졌다. 부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VING 현재 분사가 등장할 수 있어요. I saw him dancing이야.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점에 그가 춤추고 있었다. 그걸 강조하려고 나오는 게 VING라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각동사가 나왔다는 건 목적격 보호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사의 원형과 VING 두 가지라는 거잖아. 하지만 동사 원형을 못 쓰기로 했어. 투부정사 쓰기로 했지. 하지만 VING는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 그냥 쓰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he was seen 그는 보여졌다. 뭐 dancing이야. I saw him dancing은 뭐로 바뀌는가? He was seen 그는 보여졌다. 뭐 하고 있는 게 춤춰져 있던 게 그는 보여졌다. 발견되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여기가 됩니다. 자 5번째 이게 마지막 룰이에요. 다 마지막 룰 벌써 끝났어. 네? 설명 벌써 끝났잖아. 얼마나 빨라? 이제부터 문제 풀면 돼 계속. 자, 5번째 룰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B 플러스 PP인데 얘가 V5 5형식 동사인데 5형식 동사 중에서도 어떤 동사냐? 우리 외웠죠? 요청의 의미를 갖고 있는 허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치? 권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치? advise나 그치? encourage나 그치? 뭐 요청인데 강하게 얘기하려면 force라든지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allow, permit 그 다음에 상기 동사 상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remind him 투부정사. 자 얘네들은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옵니까?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쵸?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합니까? 유지한다야. 투부정사로 유지한다. 왜냐면 동사 원형도 투부정사로 바꿨었잖아.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유지하면 되겠지. 이걸 간혹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자체를. 그래서 뭐 he was allowed 하고 난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다. 됐어. 그러면 이 형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능동태 수동태 설명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 좀 더 설명해 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동사 부분에 있어서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미리 써줄게. 뭐가 나와야 돼? 시제 부분 공부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조동사와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 조동사 자체에 대한 암기를 통해서 글의 흐름상 알맞는 조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이건 암기 파트가 된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활용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완료될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문법 체계는 없습니다. 동사에 대한 활용은요. 오케이?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에서 어떤 문법을 배우든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동사는요. 암기해주고 이 카테고리를 잘 집어넣어 준다면 동사라는 품성은 완료될 수 있다. 뭐 끝이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는 끝이 있는 졸업이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문법을 다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주면 되냐면 단어를 엄청 미친 듯이 외워버리고 그리고 글을 많이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익숙하게. 그리고 고3 난이도의 글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이 사람이 추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그건 경험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되게 난해 처음 보자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보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는 똑똑하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그치? 그는 똑똑하다인데 스마트 대신 다른 말 brilliant 막 이런 단어가 나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야. 고3은 똑똑함을 정의한다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너는 토마스 에디슨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뭐야? 너는 똑똑하다야. 그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됐니?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르게 설명해. 추론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막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 더 설명해 줄게. 기준과 예를 다 적었죠. 이 능동태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그냥 해법이야.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때 펴놓고 보면 됩니다. 내가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능동태만 쓸게요. 능동태. 능동태 썼어요. 그러면 능동태에서 내가 V5라고 써볼게요. 오형식 동사의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뭐가 나옵니까? 오형식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건데 그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안 지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격 보호에 뭘 기반으로 한? 동사를 기반으로 한 애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게 어느 동사일 때? 오형식 동사일 때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역동사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각동사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요청, 허가, 권고, 상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묘권상, 그죠? 얘들이 다 뭐야? 동사를 기반으로 한,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치? 동사를 기반으로 한 얘가 목적격 보호에 등장한다는 얘들은 오형식 동사 중에서 요 3인방입니다.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야 돼. 내가 어느 방향에 뭘 있는지 딱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주세요. 가끔씩 물어봐요. 이 목적어 자리에 동사 나온 걸 봐놓고 얘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무엇인가 물어본단 말이지.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꼭 암기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4 플러스 명사다, 5 플러스 명사다, 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소유격이다.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꼭 기억해줘야 돼. 동사에 대한 행위자의 역할이죠. 잘 봐줘야 돼. 지금 여기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행위를 해주는 행위자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라는 거야. 얘에 대한 행위자가 뭡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오형식 문장 써놓고 목적격 보호에 요 자리에 미주쳐놓고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갑자기 뭐야 동사 원형이 있는 사역동사인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뭐지? 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는 곧 이 행위자는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거구나. 얘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묘어권상의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동사 기반의 이 동사에 대한 행위자는 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우리가 꼭 외워놓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 분사 공는 의미상의 주어 이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 개념은 행위자 표현이에요. 행위자 표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가 이 행위를 직접 하면 능동의 개념이겠죠. 직접 하면. 하지만 얘가 이 행위를 받는다면 수동의 개념이 된다는 거야. 그치?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가능해. 왜?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능동의 개념일 때는 우리가 이미 마스터를 했어요.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야, 능동일 때 뭐 나오면 돼? 주어, 목적어, 주어,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면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 나오면 돼. 그치?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또는 VIG 나오면 돼. 그치? 묘어권사가 뭐가 나오면 돼? 투부정사가 나오면 돼. 이미 우린 능동의 개념을 마스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시험을 볼 때 물어봤을 거라고 동아윤에서
수동의 개념은 무엇이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지. 이 행위를 얘가 받도록 시킨 거야. 이 행위를 받도록 명령한 거야. 이 행위를 받도록 본 거야. 받는 걸 본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동사 원형을 쓰던 것은 과거분사 씁니다. 과거분사 쓴다. I saw him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I saw the door fixed야. 그치? fixed. 과거분사 쓴다. 지각동사도 과거분사 쓰는 거야.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되니까? 요허 권상은요. 요청, 허가, 공고, 상기동사는 뭐 쓰냐? 라고 봤을 때 to be pp 쓴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to be pp. 물론 사역동사 중에서도 let이라는 얘는요 수동의 개념이 될 때는 be pp를 씁니다. 이것 또한 암기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역동사 be pp를 써요. 수동의 개념이 된다면. help라는 동사는요 수동의 개념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수동이 불가능해요. help는요. 그래서 help 목적어하고 얘는 능동태밖에 안 돼. 수동의 개념은 없어. 수동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사역동사인 get은요. get은 능동태일 때 뭐 나온다고 했어요? 준사역동사인 get은요. get 목적어하고 목적격보에 투부정사 뜬다고 했지, 그치? 투부정사 떠 get은. 그러면 수동태가 됐을 때 to be pp가 뜰까? 아니야. 걔가 왜 사역동사 파트에 들어가겠어? 과거부터 씁니다. get은요 수동의 개념 될 때 과거부터 씁니다. 이거 엄청 많이 들려요. 아니 투부정사 to be pp 쓴다면서요. get은 예외야. 사역동사 파트잖아. 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의 그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주고. 문제 풀까? 시고 하면 되나요? 5초 줄게. 끝났다. 몇 분이에요? 지금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선택적 시력 회복인가? 유닛 3 스킵하고요. 우리 유닛 4로 갑니다. 알았죠? 유닛 4. 왜냐면 능동태, 수동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로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닛 4의 수동태 2의 부분을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답지 땡큐. 답지. 땡큐. 답지? 책 있지? 자, 그러면 수동태의 이 부분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부족하구나. 데이터가 부족하구나.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맞지? 데이터가 맞지? 용량이 부족하네. 우리 아들 사진 몇 개 치우면 되는데. 수동태 2입니다. The success of this application noted in the record set by Notre Dame football team입니다. 노트라는 것은 주목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목하다는 노트 자체가 3형식 타동사인데 얘가 과거 시제에 사용되었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시제만 과거라. 그치?
그래서 일단은 형태부터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시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the success of this application of color was noted이야. 그렇지? 그래서 was noted 수동태인 주목받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in the record.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었냐? 삼형식 동사 이거 기반으로 갖고 동사 자리임을 우리가 확인했지. 왜냐면 얘를 제외하고 동사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리가 동사 자리야. 그러면 뭐 봐줘야 돼? 능동태, 수동태 먼저 확인해줘야 돼. 노트라는 건 주목하다는 삼형식 타동사 베이스인데 목적어가 없네. 수동태 돼야 되겠지 무조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지. 이걸 해석하면서 몇 번 읽으면서 푸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modern structure 하고 build are built야 라고 물어봤을 때 build라는 동사가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했어? 이게 전형적인 아까의 그 문제지. 야, 동사 자리에 미주쳐 있는데 그 동사 자리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삼형식 동사인지 아닌지를 봐요. build는 무엇인가를 구성하다, 형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structure랑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만약에 뭐가 사용된다면? 타동사로 사용된다면, 그치? 능동태로 사용된다면. 근데 지금 differently 부사고 from one라는 것도 전명이니까 부사 역할입니다.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are built가 등장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are built 써주면 됩니다. Modern structures are built, 지어진다, 다르게 from ones, 그치? 것들과 이 ones는 앞서 언급한 structure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built, 지어진 것들, a few decades ago, 몇십 년 전에 지어진 것들과는 다르게 지어진다 라고 해석이 되면 됩니다. Our new space, 새로운 공간은요, will serve야 아니면 be served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serve라는 건 뭐가 됩니까? 타동사죠.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뜻이니까 역할을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serve 하면 serve him, 그에게 역할을 해준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 돼야 되는데 뭐야? be served가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을 역할을 이행해준다. 뭐뭐로서의 역할을 이행해준다. 전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죠. multi-purpose hall이 되겠죠. 다양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홀로서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역할을 이행한다. 그래서 다음 뭐가 된다? as served가 되는 잠시만. serve as, 미안해. serve. 그래서 serve as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이제 뭐뭐로 역할을 이행하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형식 동사니까 serve as 뭐뭐의 역할하다. 그래서 넣어줘야 된다. 일형식 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꼭 기억해줘서 지워줘야 된다. 네, 이 말을 해줘야 돼. 잘못 말했네. 지워버리고 serve as를 뭐뭐로 역할을 해준다 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this act serve as something에서 이 역할은 뭐뭐의 역할로서 가능하다.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자 넘어가서 능동태, 수동태를 구별하려면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목적어가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봤지만 예외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 자, 딕스랜드 재즈는요 하고 나왔습니다. 플레이라면 얘네들이 직접 플레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재즈라는 장르잖아. 그러니까 이 장르는 플레이 되어야 된다. 지 widely in 1910, 그치? 그 다음에 in New Orleans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가 등장했다. 이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was played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겠지. 네, 그래서 딕스랜드가 플레이가 된다. 자, 넘어가서 Martha는요 gave야 was given이야 라고 했는데 자, 이건 진짜 해석의 문제다. 얘가 주는 거냐 아니면 받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a new pair of shoes, 새로운 shoes를 그치? 근데 that she really wants 그치? by her family가 나온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한 짝의 신을 받았다가 받는 거지 주는 건 아니겠지. 준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한 그 받는 대상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대신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was given이 해석상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암기 구역이니까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수동태 불가 동사들을 기억하자라는 건데 자동사와 더불어 자동사는 일단 수동태가 불가능하겠지. 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동사와 더불어 일부 타동사들은 수동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resemble이나 have나 possess나 post나 like 같은 건데 소유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I didn't expect that things would 하고 다음에 turn out이야 be turn out이야. 그렇지? 여기서 turn out 자체가 뭐가 됩니까? 우리 여기서 보다시피 자동사의 형태로 사용되는 얘기 때문에 자동사 구라고 하죠. 얘네들 단어 문태니까 자동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라는 turn out을 써주면 되겠고요. Raising puppies not only brings a big responsibility but 하고 난 다음에 cost a lot 이 나옵니다. 그치? cost a lot 비용이 들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뭐 해석적으로도 헷갈릴 부분은 아니죠. 그치? 그래서 얘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든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cost a lot 넣어준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외우는 것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은 consist한 단어가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consist는 몸으로 구성하다는 뜻이죠. consist of 같은 경우는 다음 문제중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무엇인가? 대표 내신 예제로서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럼 to be seen이잖아. be seen 자체는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지각동사가 수동태일 때 뒤에 뭐가 뜰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동사 원형이거나 아니면 VING가 원래 나와야 되겠지. 원래 문장에서 능동태 문장에서. 하지만 수동태 되면 뭐 나온다고 했어? 투부정사나 VING 나와야 된다고 했지. 문법적으로 없는 거겠죠. 그렇죠? 얘는요. 투부정사 떴으니까. 그래서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 뒤에 투부정사 뜰 수 있다는 것은 좀 봐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작성될 때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바꿔야 한다. 현재 분사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룰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to benefit 썼으므로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네. 자 넘어가서 여기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내가 적어줬던 부분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그냥 따르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표현사나 명사나 VING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투부정사일 경우에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떨어진다. 동일하게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눈 한눈에 보기에는 좀 더 편할 수가 있어. 대신 얘를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에 대한 구별을 안 해놨기 때문이야. 일반적인 모형식 동사일 때는 형용사 명사 떨어지겠지. VING 떨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지각동사일 때 VING 떨어진 거겠지, 그치? 여기서 PP 떨어진다는 부분 또한 뭐 있으면 과거분사라면 과거분사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아까 수동의 개념일 때 과거분사 쓰여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 모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PP가 사용됐어.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PP 그대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 개념이야. 투부정사 쓰면 투부정사 그대로 떨어지는 거다. 혹시 이 PP 이해하겠니? 아까 주어하고 모형식 동사하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얘가 수동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얘를 못 쓴다고 해서 과거분사 쓴다고 했지. 그치? 그치? 그 개념이야 얘들아. 여기서 왜냐면 VING 나오는 건 너네들 알잖아. 지각동사 쓸 때 VING 쓰고 투부정사는 모형식 동사가 요청하고 공고 상계분사 때 뜬다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 과거분사 언제 뜨는데요? 이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알려주냐면 요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수동의 관계일 때 얘가 PP가 뜨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주어로 가고 얘가 B 플러스 PP가 뜨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PP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링크 이어야 돼. 아까 전에 말한 거 링크 그대로 가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한 개만 기억하면 돼.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나오면 투부정사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투부정사 쓰는 건 투부정사 그대로 쓰면 돼. 얘기했던 겁니다. 좋아.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마스터 키가 돼. 이제 요거 나오는 것들은 능동 개념이랑 수동 개념일 때라는 것을 꼭 한번 여기다 써주세요. 수동 개념일 때. 나머지는 다 능동 개념이겠지, 그치? 나머지 능동 개념. 수동 개념일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즐라 1번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봐준 부분이 있었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기억해야 돼.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 나중에. The sound was heard. Here, heard. 무슨 지각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to get이랑 getting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The sound was heard. 그치? 듣게 되었는데 뭐 to get closer, 가까이 오게끔 또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으로 들려진다.
라는 뜻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동사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서 if you were made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만약 네가 앉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용동사가 사용된 거니까 to sit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렵냐? 내가 이거 설명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짜증나. 얘가 제일 짜증나. 왜냐면 여러분 동사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동사 암기 파트에서 한 개 빼먹은 게 있거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암기하면 되지, 그치? 내가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말하는 단어 한 개가 역할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주는 것들을 내가 암기시킨 거야, 지금. 이건 내 아들한테 암기시킬 거야. 그치? 너네도 이렇게 암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근데 중요한 건 조합이 형식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 이러한 일들이 부동사라고 해. 부동사들은 조합이 타동사와 자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아까 turn out도 부동사잖아. 자동사로 쓰인 부동사야. 이해했니? 뒤에 목적으로 묶었네. 그러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부동사들은 자동사인 부동사와 타동사인 부동사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타동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did이라는 것은 다루다라는 뜻이겠지만 일형식인 동사지만 얘 with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얘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 participate도 참여하다라는 자동사지만 in이 들어가면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사라고 하죠. 단어의 뭉탱이가 이 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타동사화 된 거라고. 응? 그러면 얘들은 지금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목적어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겠어? 수동태가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럼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건 얘가 주어로 가고 이 자동사에 원래 수동태가 안 되는 얘도 be participated가 되겠지. 그치? 이는 그대로 붙어야 돼. 부동사는 수동태 전환이 돼도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별표입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서는 안 돼. 그치? 그래서 the class was participated in by Mia.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participated in this class. This class was participated in by Mia. 이렇게. 이게 문법적 오류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동사 같다가 솔직히 문제 낸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시간 얼마만큼 많이 할애했냐 학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뜻으로 나는 확인을 해.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왜냐면 부동사는 정말 영어를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하나 더 외우지 않은 이상 맞추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었던 문제들만, 자주 사용되었던 부동사들만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be, make fun of라는 것들이 무엇을 놀리다는 이 하나의 부동사로 사용된 거지. 목적어 잡았지? 어떻게? She was made fun of야. was made fun of 하고 난 다음에 by him이야. 전치사인데 전치사로 끝나는데 그치? 뒤에 뭐가 나와? 전명에 또 나올 수 있어. 11분 연장됐습니다. 11분 후에 쉬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쉬는 시간이야. 아직? 편집이 아주 까다롭겠군.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봐 주실 겁니다. 지금 practice test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들은 매우 쉽습니다. 왜 쉽냐? 봐야 돼요. value,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3일식 동사 베이스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됩니까? They were valued,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뜻을 써주면 되고요. 뒤를 봤을 때도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BPP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when I told the truth, 내가 사실을 말했을 때 what happened seemed like a miracle입니다. 여기서 what이라는 얘는요.
when부터 이쪽까지 부사절이니까 얘를 수식해주는 경우죠. 그럼 얘는 주절이 돼야 됨으로써 완벽한 절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sim이라는 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요 앞은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what이 이끄는 얘는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치? what 뒤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데 happy라는 동사가 무슨 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만 없어도 불완전한 절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된다? What happened? 그치? 발생한 것은, 그 발생한 무엇은 seemed like a miracle, 미라클처럼 보인다. 자, 넘어가서 우리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There is a most famous market in the city which consists of입니다. 아까 전에 이거 타동사 형태인데 해석은 수동태처럼 됩니다. 그래서 which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되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consist 자체가 타동사지만 우리 뒤에 of가 같이 붙어서 능동태지만 같이 해석 자체가 이 be made up with랑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consist of 그냥 이거 외워줘야 되는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봐줍니다. 뭐뭐로 구성하다, 구성되다. 그래서 암기 파트가 됩니다. 암기의 파트다. consist of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year later, she하고 난 다음에 appear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나타나다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의 형태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나타났다. In her first fashion show in Europe. 이렇게 됩니다. 그치? 뭐 하면서 부대 상황이지. Wearing a pair of shoes with large flower. 그래서 large flower를 지니고 있는 큰 shoes를 입은 채, 신은 채 이게 나오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별표 쳐볼게요. 이거 틀린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요. In the research에서 the 200 species, 200개가 넘는 종들은, 200개가 넘는 종들은 were looked는 봤다라는 뜻이야. 봐줬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로서 look at을 써줘야 돼요. We look at.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researchers look at over 200 species가 맞는 거야? 아니면 researchers looked over 200 species를 봐줘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look이라는 건 그냥 아무런 정서에 집중 없이 unconsciously 보는 것도 look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200개가 research라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즉 다시 말해 그냥 무심코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조사에 대한 느낌, 살펴보다의 느낌을 써줘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능동태로 바꿔보면 이해가 될 거야. Researcher look at over 200가 맞을까? 아니면 Researchers look over 200가 맞을까? 라고 봤을 때 look at을 써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해됐니? 얘들아? 써줘야 돼. 오케이. look at 써주면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if they share the same genetic code 그래서 같은 유전자 코드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자 B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of Whitman's works inspired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inspired라고 하면 뭡니까?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뭐 내신 때도 나왔던 동사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화 이해했나 동화 유희했나 헷갈리긴 한데 지금 inspire, 영감을 주다. 동화 윤이었지, 그치?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동화 이야? inspire, 영감을 주다. 다가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photographer. 자, 영감이지, 동화 윤이지, photographer. 자, 이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타동사 베이스입니다. 영감을 주다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면 some of women's work 다음에 영감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야? were 이게 나겠죠. inspired by transcendentalist movements in 1800s가 됩니다. were inspired가 되는 이유는 영감을 받았다는 거야. 뭐로부터? transcendentalist movement in 1800s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초월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뉴잉글랜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얘들이 처음에 이제 이뤄낸 무브먼트가 되는데 US history 때 내가 배웠던 건 다 까먹었다. 어쨌든 간에 were inspired가 들어가줘야 한다. 자 넘어가서 when Koreans and Americans were required to take a photo of a person in the same spot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장소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한국인과 아메리칸들이 미국인이 사진 찍기를 요구받았을 때 the resulting picture 그의 결과로 나오는 사진들은 were fairly different 꽤나 달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같은 사진을 찍어도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좀 닮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얘가 오형식 동사 중에 요청의 동사이기 때문에 요청의 동사니까 V5 중에 요청 동사는 뒤에 총명사를 갖는 거겠죠. 그건 맞는 표현이다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employment outside the home. 자, 고용인데 뭐 집 밖으로서의 고용이야. 즉 외부에서의 고용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regarded는 여겨지다라는 거겠죠. 여겨짐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분사로서 이 고용은 여겨진 거라고 하는데 as man's work라고 하면 야 끝까지 봐도 동사가 안 나와. 그렇게 되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써줘야 돼? 아, employment인데 집 밖에서의 고용은 was regarded 여겨졌다. 뭐로서? as man's work로서. 그렇지? 남성의 일로서. while 반면 the performance of household task 한 다음에 여기서는 동일한 동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 was regarded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또 생략된 거겠죠. 왜냐면 while이라는 뭐가 나왔어? 부사접사 나왔으면 완벽한 제 뒤에 등장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안에서는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없단 말이지. 그 이유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동일할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as regarded as woman's work in the past. 가 들어가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 The better is held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hold라는 부분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함유하고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hold, 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얘가 당연히 뒤에 있는 요 almost 100 kilograms of water를 직접 담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hold라는 부분으로 바꿔줘요. 능동태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every person should 하고 난 다음에 treat equally야. 근데 중요한 건 equally regardless of gender, religion, race가 들어갔을 때 부사고 전명이니까 부사 역할이라고 봤을 때 treat이라는 건 누군가를 다루다라는 삼형식 타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문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뒤에 목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해석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should be treated가 돼야 되지. 다뤄져야 한다. 어떻게? 동등하게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should be treate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C. Yesterday, ambulance 하고 난 다음에 was parked가 되겠죠. was parked. 주차되었다. On the street outside. street인데 outside the museum. With its red lights flashing. 그치? 그래서 red light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반짝반짝 거리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얘를 수식해줍니다. flash는 건 뭐야? 일형식 동사죠. 그렇죠? 반짝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ing 형태를 써주면 된다. 부대 상황 설명하기 위해서 with 명사, vng, with 명사, pp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할 게 없고 여기서 was parked, 주차되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One requirement for 1A mirrors is that either room of the two 하고 나면 remains dark입니다. 중요한 건 remain이라는 동사가 2형식과 1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겠지? 즉 다시 말해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mains라는 것을 써주면 되겠다. Instead of being frozen by panic 패닉으로 인하여 멈춰있는 상태가 되는 것 대신에 you should step back and try to find possible solutions. 자, 그 다음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the situation may be dealt with by you가 되겠지. 다뤄질 수 있어. 너로 인해서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dealt with하고 you가 나오면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해진 게 BPP인데 뒤에 목조가 나와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주라고 했죠. 부동사 부분이 항상 실수가 유발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부동사를 잘못 언뜻 보면 이게 BPP인지 모르고 전치사 봤으니까 목조가 나오면 오케이라는 생각하고 넘어가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by가 꼭 들어가줘야지만 해석적으로도 맞고 문법적으로도 맞는 거다. 그치? 아까 말했잖아요. 부동사는 실수가 유발된다. The same thing can be happen. 그치? 똑같은 것이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그치? seem 나오면 여러분들 잘 봐줘야 되는 게 made가 사역동사잖아. 그리고 사역동사는 뒤에 동사원형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동태가 됐을 때 to seem이야. 보이게끔 이런 뜻이겠지. 보이게끔.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 맞고요. The majority of students called to school during the vacation and 하고 난 다음에 majority of them had to stay until late night인데 자, majority of students 하고 난 다음에 뭐는 were called가 되겠지, 그치? 불려졌다 있는 부분. 그래서 were called. 어디로 불려진 거야? To school, 학교로. 언제? vacation 때, 그치? 학교에 방학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선생님도 너네들 요즘 있니? 방학 기간에 청소 날 정해가지고 가가지고 청소하는 거? 당번 정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야 1번부터 3번까지는 1분단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며칠 날 나와서 청소해. 나와서 청소하고 들어오고 그거 있어 아침에 나와 인증샷. 자 지금 앞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죠.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의 어법 평가 문제를 줬습니다. 4개의 문제를 줬고요. 그 4개의 문제를 여러분들 열심히 좀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래머 리뷰 테스트로 오자마자 바로 시험 보려고 했는데 우리 머리가 좀 웜업이 돼야 되잖아. 그치? 정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웜업 시켜놓고 문제 풀려고 지금 뒤에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요 여러분들 한 개당 한 2분씩 줘서 8분 주겠습니다. 8분. 바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더 안 돼요. 해적은 좀 봐도 돼? 체리니까지 왔어. 공부시켰으면 아주 그냥 난장판을 했을 텐데 아주 그냥. 체리한테 뭐 놀았다며 얘기했다. 거짓말치고 저한테 말 거예요. 아니 엽떡 언제 먹어요? 다음 주말에? 아 수업 시간에 뭐 없다니까. 맞아. 지금 좀 일요일날 클리닉 시간 하루 비어가지고 랩탑 파티 한번 던지기. 아니 근데 그쪽 때처럼 빨리 한 30분만 주고 다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전체 다 그냥 그날은 그 클리닉 날은 전체 다 먹는 완전히 평균 96점 안 넘는 만도 먹어요. 어? 평균 96점 안 넘는 만도 먹어요. 미안하지만 없어. 그래요? 다 평균 97점 넘었어. 아, 대단하지 않니? 이반 평균이 미쳤어. 제가 다 올려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기말고사 때가 무서운데. 기말고사 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았으면 그 틀린 거를 뭐로 바꿔야 될지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항상 바꾸시오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대비해 봅시다. 이 30초.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네, 저는 모르겠어요. 뭐로 바꿔야 돼? 왠지 네. 오케이. 이 재밌는 문제들인 겁니다, 이런 애들이. 그렇죠? 흥미로워.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 끝났네요. 자, 봐주세요. 앞을 보자. 명의도형이라는 것은
그렇죠? identity theft니까 명의도용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명의도용이라는 것은 잘 나온 can take many form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In the digital world에서는 that's because that is 그것은 왜냐하면 because가 나왔으면 뒤에는 완벽한 적이 등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따라가야 돼요. Many of the traditional clues가 나오죠.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주어입니다. about 뭐에 대한 단서냐 identity에 대한 많은 전통적인 단서들은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someone's physical appearance라든지 presence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컴마 또는 가로 또는 우리가 하이픈으로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없는 셈 쳐봐. 그럼 about identity까지만 나온 상태에서 many of the traditional clues가 주어고 그리고 한 다음에 are replaced야 교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because 뒤에 완벽한 절 나왔습니다. 얘도 틀린 부분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명의는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상이라는 것들은 바꿔질 수 있대, 교체될 수 있대. by machine-based checking 기계가 기반이 된 확인, 뭐에 대한 자격의 확인들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credential이니까. Someone is able to acquire your credential, 너의 자격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Sign on name이라든지 password라든지 card, tokens 같은 것들.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위에 봤다시피 여기 clues about identity 하고 난 다음에 identity한 부연 설명하기 위해 사이트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credentials 어떤 거야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연 설명을 든 거죠. 서치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and in doing so 그렇게 한다는 것은 is able to convince 설득시킨다 on electronic system이죠. 전자 시스템을 설득시킨대. 뭐로? that they are you. 걔네들이 바로 너라는 것을 convince 하고 난 다음에 감목하고 난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설득시킨다. 누구를 무엇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와 here the object 그리고 that they are you라고 하는 거니까 완벽한 적이 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식 동사 electric 시스템을 걔네들이 너라고 설득시켰다. This is an ingredient, 재료가 되는데 in large number of cyber-related fraud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사기 행각에서 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and cyber-related fraud is by far가 나온 이유는 뒤에 the most common form이라는 최상급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강조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by far the most common form of crime that hits individual, 개인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크라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dentity thieves 주어나왔고요. can buy goods and service. 그래서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But will never pay for. 네가 절대 지불할 수 없는 것. 그리고 which 하고 한 다음에 intercept payments 그것은 가로챈 데너의 그 구매한 부분을 and more drastically 더 급격하게 empty 비워낸대. 뭐가? 이 goods and service가 너의 뱅크 어카운트를 비워낸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hich로 해놓고 you will never see but will never for which intercept payments which 난 다음에 수식구 하니까 배제해놓고 empty your bank account가 나오면 됩니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 goods and service 자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갔고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갔죠. 이 부분으로 봐주면 됩니다. 맞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자 어쨌든 간에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victims of identity thefts 피해자죠. 뭐에 대한 명의도용의 피해자는 are usually thought of가 나왔습니다. 고려된데 그렇죠? 답은 뭐가 되냐면 5번이 되는데 as 뭐뭐로 고려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뺏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부동사죠. 그래서 우리는 we think of A as B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A를 B로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까? think of A as B입니다. 그러면 A가 주어로 가면 A는 고려된다.
as B. B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is 하고 난 다음에 dot of as B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동사 구로서 우리 빼가면 그대로 나머지는 유지돼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 강조했던 refer to as B와 같은 개념이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refer to A as B인데 A 하고 난 다음에 is referred to as B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thought of as individual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들이 고려된데 개인적으로 개별이라고 고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all and large business 작고 큰 회사들도 are often caught out as well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 곤란함을 느끼다, 곤란함을 여기다라고 할 때 우리 catch out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atch out,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대처에서 우리는 thought of as를 써줘야 된다.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는 뭘 봤어야 된다? 동사구의 수동 형태를 이해해줘야 된다. 자, 넘어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보니까 most parents think that if our child would just behave 올바른 태도를 보여준다면 we could stay calm. 우리 뭐 할 수 있어? 우리 조용한 상태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stay calm이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부모로서 있을 수 있어. The truth is 사실은 말이야 that managing our own emotions and actions가 주어가 되겠죠. 관리하는 거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is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as parents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peaceful, 평안하게끔 허락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ultimately 궁극적으로 we can control our children or the obstacles 목적어의 they will face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뭐가 생략된 거야?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fac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를 뭐와 결부시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합쳐서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ace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능수동태를 합쳐놓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이 나오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but we can always control our own actions.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어? 우리의 액션은 컨트롤할 수가 있어. 관리할 수가 있어. parent, 양육이라는 것은 isn't about 관련된 게 아니야. what our child does. 우리의 애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게 양육이라는 게 아니야. but 그러나 뭐에 관한 거야? how we respond.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양육이야. In fact, 실질적으로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doesn't take place. 대부분 우리가 양육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발생하지 않아. 뭐와 뭐 사이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But 그러나 within the parents, parent 사이에서, parent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게 양육인 거야. When a storm brews, 어떠한 storm이 일어나면 a parent's response will 어떠한 한 부모의 반응은 will either 둘 중에 하나야. calm 그것을 안정시키던가 또는 실과 야기하는데 full scale 쓰나미로 야기를 시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거야. Stay calm enough to respond constructively 건설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응답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stay calm 안정을 취한다는 것은 to all that childish behavior 모든 childish behavior에 and the stormy emotions behind it 하이픈이니까 설명인 부분이니까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 자체가 어디야? 지금 staying calm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단수저니까 requires가 나왔죠. requires that we grow too. 요구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 또한 요구한다. We can, if we can use those times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 When our buttons get pushed to reflect, not just react. We can notice when we lose equilibrium and steer ourselves back to track, back on track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시간이야? Our button이 눌려져서 반응하도록 눌려지고
늘려졌을 때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not just react, 그에 대한 반응하지 않는다면, we can notice, 우리는 인지할 수 있대. 언제 우리가 평정심을 잃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본래 트랙으로서, 그러니까 on track이라는 거니까 다시 본 평정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steer라는 건 조정할 수 있어, 우리 자신 스스로를. This inner growth, 이러한 내부적인 성장은 is the hardest work,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but it's what enables you to become 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enable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가능케 한데 너로 하여금 to become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A more peaceful parent, 좀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되는 것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투부정사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답은 face requires to become이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3번 문제 보자. advice, 충고죠. 여러분들, advice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셀 수 없습니다.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그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is가 나온 이유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이지. is most well-meaning of all. 그치? 그래서 친구나 가족 멤버로부터 온 충고나 충언들은 is most well-meaning, 가장 의미가 있는 거네. 그치? But 그러나 it's not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야. To match yourself. 너가 새로운 habit이니까 습관이죠.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게끔 매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야. While hot yoga, 반면이죠. hot yoga may have changed, 아마 뭐뭐였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너의 친구의 삶을 바꿨을 수도 있을지언정. Does that mean 그게 does that mean it is the right practice for you? 너에게 있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겠죠. 의문문이니까. We all have friends. 우리는 모두 친구를 갖고 있고 그 친구 자체를 수식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죠. Who swear. 맹세한데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4:30 a.m. change their lives and that we have to do it. 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대. 그치? 이 모든 우리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야? 라고 했을 때 맹세하는 거죠.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바꿨다라는 것을, 그치? their life 삶을, 그리고 that we have to do it,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대. I don't doubt that.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아. 뭐에 대해서? Getting up super early. 주어죠. 단수 주어겠죠. Changes, 바꾼다라는 거. 사람의 삶을. 그치? Sometimes in good way. 때때로는 좋게 또는 안 좋게. But 그러나 be cautious. 우리는 조심해줘야 돼. You don't know. 넌 알지 못해. If 또는 whether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This habit, 이러한 습관이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더 좋게 만들지 안 좋게 만들지는 알 수 없어. 특히나 if i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면 you get less sleep. 너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So yes. 그렇지. You can try 하고 난 다음에 답은요 5번인데 try 대시아니라 여기서 what worked for your friends. 너는 시도할 수 있어. 타동사고 목적으로 여기서 대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뒤에 완벽한 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주어가 없는 상태지. work하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너 친구에게 작용했던 그것을 너는 시도해 볼 수 있어. 그러나 don't beat yourself up. 너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If your friend's answer doesn't change you in the same way 라는 거지. 그래서 내 친구들의 답변이 너를 같은 방식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너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try 뒤에 목적어 자리에 된 명사절 쓸 거야. 된 명사절의 특징이 뭐야? 뒤에 완벽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작용했던 것을 너는 시도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that what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Try working. try 한번 한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한 말이랑 시도를 한번 해보다. 작용하려고 너의 친구에게 작용하려고 했다.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돼.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try the thing that works for your friends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맞는 말이야. 그래서 what을 넣어주는 게 맞다. 자 넘어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또한 여러분들 4번은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맞췄잖아. 맞췄으면 예전에 나랑 가정법 공부한 사람 흔들어봐. 나랑 가정법 공부한 사람, 가정법 나랑 공부했었다. 윤선 좀 늦게 들어서 가정법 안 했지. 우리 할 거야. 가정법 마스터 했거든. 나 가정법 다 알려줬어. 모든 세트들. 그래서 맞췄지? 그래서 맞췄지? 4번 맞았다고. 뭐 4번이야. 답은 4번인데 근데 이거 좀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총 4가지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4가지 세트. 네, 4가지 세트인데 이거에 대한 뭐 형태는 여러 가지 좀 변할 수 있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가정법 현재가 있죠. if하고 그다음에 주어하고 현재 시가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뭐가 나와? 라고 했을 때 우린 주어하고 will can will can 하고 동사 원형하면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가정법 현재라고 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없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히 뭐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will can 안 쓰고 그냥 동사 will can 안 쓰고 그냥 현재 시에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fact와 fact란다면 네가 먼저 오면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그렇지? first come, first serve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if you first comes, you serve first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둘 다 사실과 사실 전제로 할 경우에는 하지만 will can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가정법 현재고요. 가정법 과거가 있었죠. if하고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주어하고 과거 시제가 나가는 거야. 즉 다시 말해 타임라인으로 치자면 과거에 만약 뭐 했다면 그냥 일어나지 않은 상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현재 뭐가 나와야 돼? 추측으로 등장해줘야 됩니다. 뭐일 텐데 해서 이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설명은 누가 해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would, should, could, might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불확실성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뭐일 텐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정법 과거다. 자, 3번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if하고 난 다음에 주어하고 뭐가 나오는 거야? 과거 완료인 had 플러스 pp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혼합 가정법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메인만 되는 애들 4개만 설명해 줄게. 그러면 과거가 있고 과거보다 그 이전에 가정이 일어난 거겠지? 대가 보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그 이전 즉 시험이 저번 주였는데 그 2주 전에 3주 전에 네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저번 주에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일단 가정이 과거를 터치하고 있으면 무조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상에 대한 결과물은 다 추측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써줘야 되냐면 추측이기 때문에 would, should, could, might을 깔아주는 건 똑같이 깔아주고 대신 중요한 건 이 추측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씁니다.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에 뭐뭐일 텐데 과거에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 이 4번이 됩니다.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정법 시간 때 내가 설명했던 건데
if하고 난 다음에 주어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should가 들어가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동사의 원형. 그러면 이게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 만약 너가 이 행위를 해야만 한다면이 아니야. 이게 should가 들어가면 그럴 리 없지만이야. 즉 다시 말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should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if you should have question tonight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너가 질문이 오늘 밤에 있다면 call me anytime 언제든 전화해 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명령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이랑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령문을 써서 자신감을 표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합은 명령문을 쓰는 게 맞아요. 집중. 하지만 그럼 잘 봐봐. 그럴 리 없지만 만약 앞으로 네가 뭐뭐 한다면이겠지.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주어하고 추측이기 때문에 would, should, could, might의 현재 뭐뭐일 거야 라는 개념 또는 앞으로 뭐뭐일 텐데 라는 개념은 들어갈 수 있어. 동사 원형은 나올 수 있겠지. 또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뭐뭐 하다면 확실히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will과 can 부분도 해석상 틀리진 않아. 그치? 그럴 리 없지만 만약 네가 질문이 있다면 You will call me. 너는 나에게 전화할 수 있을 거야. 왜? 할 수 있겠지, 그치? 잘 봐야 돼. 지금 전제 얘는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미래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벌어진다면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가 돼.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자, 끊기니까 여기다 쓸게. 뭐가 들어가면 될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는 들어갈 수가 없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럴 리 없겠지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이잖아.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should는 아주 일어날 확률이 없지만 그래도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한 10%, 10분의 1 정도는 될 때는 괜찮아. 쓸 수 있어. 하지만 일어날 일이 없는 경우는 뭘 쓰기로 했어? were to를 쓰기로 했습니다. 0%야. 빵%. 진짜 말 그대로 가상 속에 상상 속에만 있는 경우 우리 were to를 쓰게 됩니다. were to. 꼭 기억하세요. were to. 그렇지? 그래서 if the earth were to hit the comet이야. 만약에 지구가 소행성을 친다면 그럴 일은 벌어질 리 없잖아. 그러니까 if the comet were to hit the earth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럴 리 없지만 만약 comet이 소행성이 지구를 친다면 we should have PP 안 된다고. we will survive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거야. we would survive 생존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가능해. 하지만 뭐는 안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는 안 돼. 자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간략히 설명해 주자면 우리가 민족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집합적으로 서로가 서로 상호 교환 하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result from이니까 뭐부터 약이 되다는 뜻이겠죠. 자, this cluster of produce meaning 이러한 뭉탱이죠. 민족 정신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뭉탱이 정신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생성된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뭉탱이 정신들은 equal ethos야, 그러니까 ethos야. 이러한 민족 정신을 may require 요구한다. 어느 정도의 단절을 요구한대. 뭐로부터? From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 외부의 힘으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대.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옵니다. 캐네디언의 이누이스라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캐네디언 이누이스는요, maintain their own ethos, 걔네들만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they number no more than 24,000, 24,000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They manage this feat, feat이라는 건 위업이죠. establishment, accomplishment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feat 이러한 위협을 manage, 관리할 수 있는데 through 뭐를 통해서? combination of trade입니다. 뭘 통해서? trade라는 것을 통해서 컴마 나왔으니까 뭐가 돼? 얘들 문법적으로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문법으로 포함시키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combination of trade and geographic isolation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 이유는 말 그대로 부사적인 역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야.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자, 이러한 위협을 이루었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혼합시킴으로써. 즉, trade와 그리고 geographic isolation을 혼합시킴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걔네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the Inuits occupy remote territory. 걔네들은 뭐 했다는가? 동떨어져 있는 공간을 차지했어. 그리고 이게 어떤 거야? Removed from major population center of Canada인데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이 territory 자체를 소식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야? Remove, 떨어진 거지. Remove, 제거된 거지. 그래서 과거 분사로서 이 territory 자체를 소식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 cross-cultural contact, 즉 문화에 대한 상호 교환이 접촉이 were to, 그럴 리 없겠지만 become sufficiently close, 지행에서 충분히 가까웠다면 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걔네들의 교류가 충분히 가까웠다면 were to 나왔으니까 가정법 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걔네들이 가까웠다면 가까울 거라면 그럴 리 없지만 또 Inuit ethnos는 would have disappeared는 사라졌을 텐데가 아니라 사라질 거야 라는 말이 나왔을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ould disappear 라고 써주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지? 그래서 would have been 들어갔을 거야. 가정법 미래는 미래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would have been가 나올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쭉 다 봤고요. 독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설명하는 거 좀 길어요. 독해.